안녕하세요. 빠브라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코스피 오늘 정말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때 초고속으로 달았죠. 5000P가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무려 6000을 돌파했습니다. 야, 이거 정말 6000 갈까 말까 말까 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물음표를 많이 찍었었는데 정말 날개를 이렇게 멋지게 달았어요. 자, 코스피 6036 플러스 1.12%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개인이 이렇게 외국인이 조금씩 발을 빼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밀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몇 년 전에 어떤 오버랩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란 얘기죠. 요거는 지금 서학개미들 있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거의 한 마이너스 40% 가까이 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가 될 정도로 지금 나스닥, 다우와 S&P 500에서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포모 현상이 오는 거죠. 코스피 코스닥이 뭐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자금을 몰아넣는 사람들은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돈이 복사되는 거고, 서학개미 쪽에 지금 홀딩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수익률이 빠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따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해서 그냥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유턴 지금 상황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정부가 굳이 뭐 서학개미들 미국장 투자하지 말고 한국장 투자하라, 또 뭐 세제 혜택 주겠다라는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전에 정부에서 매력적인 시장이 된다면야 뭐 자원에서들 다들 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그냥 정말 거짓말처럼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 한 달 만에 코스피 6000 시대가 개막이 되는데요. 5000 시대가 온 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유동성의 흐름 그 자체가 이제 완전히 어디 쪽으로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갔다. 예, 기울어진 해입니다. 쓸쓸하게 이제 저녁놀이 지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말 일출 발광한다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정오의 태양처럼 뜨거운 그런 어떤 유동성의 흐름이 금융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피사의 사탑이 기운 것은 인류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고, 코스피 6000이 정말 한쪽으로 유동성의 흐름이 확 기울어버린 그런 어떤 사건도 금융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우리는 한국의 어떤 금융의 역사의 한 포인트에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타임라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아마 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쪽에 확실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개혁, 뭐 끊임없이 현실적인 어떤 성과물이 나올 때까지 밀어붙일 가능성 높겠고요. 구윤철 부총리 역시도 이제 어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오전 방송에 올렸었는데, 일단은 주식시장에서의 배당소득 범위를 정하는 소득세 부분들, 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확실하게 종료하는 이 두 가지 굵직한 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어찌 보면 확실히 이 금융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짜잘한 규제들은 다 철폐해버리고 주주에 관한 강화시키고, 그리고 배당소득 확실하게 또 밀어주는 쪽을 또 더 밀어주겠다라는 어떤 이 방향성,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그동안 소수의 사람들이 집을 매집하면서 주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시장의 모든 아파트 값들을 들었다 놨다 했던 그런 어떤 부작용들을 다 막기 위해 일단은 다주택자들의 이 유동성 공급 때문에 집값이 굉장히 좀 들썩였던 면들이 많은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이제 5월 9일로 종료하겠다, 딱 이제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제 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했고요. 소득세법이 전격 통과된 건 또 이제 앞으로 금융시장에 더욱 활기를 줄 가능성 높고,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날 종료가 되는 건 역시도 부동산 시장의 지용도가 확실하게 변한다. 확실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변한다
라는 그런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오늘도 연일 SNS 글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뭡니까? 양도세 부분 언급했죠. 중과 유예 종료 마침표 찍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유세 부분은 이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게 카드로도 제시될 수 있대. 충분히 지금 공정시장 가액 비율 높이기만 하면 보유세 부분은 굉장히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3주택자에 관해서는 지금 재산세, 종부세가 거의 5% 가깝게 지금 때릴 수 있는 그런 또 규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대출 연장, 이거 불법적인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무주택자에게 가야 할 자금들이 죄다 그냥 다주택자로 또 뭐 집이 많으니까 그 집 보증받아가지고 대출 받아서 또 다른 집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야금야금 땅 따먹게 하듯이 아파트를 샀는데 요거 끊어버리겠다. 그 다음 오늘 농지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자, 농지 매각 명령 대상은 상속받은 농지나 농사를 짓는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 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투기 목적으로 직접 농사 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다 내놓고 농지 취득하고도 구입 후에 그 농지를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 이게 농지는 농지인데 앞으로 땅값 상승을 감안해서 뭐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농지를 산 거죠. 헌법상 경자유전, 뭡니까? 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라는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는 자경, 그러니까 직접 농사 지을 사람만 취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약서를 내야 되는데 이거 다 그냥 뭐 가라 아닙니까? 가라. 직접 농사 짓지 않으면서도 절차 거쳐가지고 매각명령 하는 것이 법에 명시화 딱 돼 있는데, 그동안 농지를 딱 매입한 거는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딱 선제적으로 알박기식으로 다 농지를 사들이는 겁니다. 집값이, 땅값이 이제 바짝 뛰면 이제 바로바로 이제 팔아버리죠. 자, 이렇게 농사 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하는 농사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는 거 당연하다 라는 이 워딩을 띄웠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제 직접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하되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이게 살짝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투기적 목적에 의해서 자기는 농사 짓지 않는데 주변 개발 호재를 딱 바라보고 뭐 알박기식으로 먼저 들어가 가지고 그 농지 가격 뛰는 것만 바라보는 그 투기적 수요들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라는 또 강력한 또 SNS 글을 남겼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이제 부동산의 본질 같은 경우는 이 땅에 대한 개혁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자유전의 법칙. 그러니까 땅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농지값이 또 요즘에는 또 천정부지로 올라요. 경기도권 농지 같은 경우는 뭐 개발 호재하고 묶여 있다 하면 뭐 2배, 3배 뛰는 거는 그냥 뭐 상식일 정도로 천정부지로 오르는 바람에, 아니 귀농하고 싶어도 귀농을 못해. 왜? 농지값이 너무 뛰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농촌으로 간다 해서 그 농촌의 땅값이 싼 게 아니에요. 전폭적으로 뭐 주변 도로 혹은 고속도로가 난다더라, 터미널 난다더라, 뭐 여러 가지 호재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허울 좋은 이름만 딱 걸어놓은 유령 농지, 그 시세차익 딱 챙기기 위해서 한 거 다 투기적인 어떤 수요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전수조사 그리고 매각 명령 검토하라 라고 어느 정도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농지 부분, 지금 양도세, 보유세, 다주택자 이제 대출 연장 안 되고요. 농지 부분도 확실하게 투기 심리, 투기 수요 근절하겠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지금 부동산 개혁 조치가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농지 분배를 시작한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또 자작농 중심으로 땅을 분배하면서 경자유전의 법칙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아파트 시장 왜 투기로 얼룩졌습니까? 결국 거기 살지 않아도 돈 복사가 되기 때문에, 투기적 이득 때문에 그 아파트 그냥 수십 채 수백 채 다 소유하면서 그냥 시세 차익 엄청나게 얻어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집값 때문에 접근하지도 못하게 딱 막아놓고, 이게 결론적으로는 땅에 대한 이해가 투전판이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이해도도 이런 식으로 투기 심리가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런 어떤 의미를 볼 때 대통령의 워딩은 농지까지 확실한 어떤 이 주인을 찾아주는
이 선을 좀 굵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긋는 어떤 규제들이 다시 한번 검토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이해까지도, 특별히 땅 투기가 뭐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 아파트 시장에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이게 땅에 대한 이 규제가 좀 느슨했어요. 이 부분까지 이제 챙기겠다라는 그런 어떤 워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 아파트를 비롯해서 경기도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 지금 동서남북 호재는 단 1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빨리빨리 판단해서 매물을 내놓고 가격을 후려치든지 아니면 적정가에 내놓든지 해서 그 매물을 소화시켜야지만 양도세 중과 맞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땅을 임의적으로 자기가 농사 짓지 않으면서도 개발 호재 땅 염두에서 뭐 몇십 필지, 몇백 필지 해가지고 산 그런 분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서울 아파트 매물이 7만 채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2월 말쯤 되면 7만 채 돌파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6만 6천 건에서 7만 건으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런 넘버링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바로 이제 홀딩 하겠다는 스탠스가 이제 딱 유지하고 누르고 있겠다는 스탠스가 셀링 하겠다, 팔겠다는 스탠스로 본격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7만 채는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집을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버리겠다라고 딱 정해놓은 그 기준선을 이제 하한선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그 어떤 넘버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팔아야지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존 본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자, 아파트 거래량 지금 서울은 1945채 팔렸고요. 굉장히 거래가 줄어들고 있죠. 그만큼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어봤자 이제 도움이 안 된다. 빨리 좀 던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후려치든지 해서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 시장 거래량은 뭐 늘지를 않는데, 이유가 뭘까요? 가격 때문에. 매물 아무리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말짱황입니다. 자, 서울특별시 지금 10억 정도의 가격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15억 정도, 5억 정도의 지금 갭이 뜨고 있고, 실질적으로 매물이 터지는 것과 동시에 매물 가격을 얼마나 낮추느냐, 이게 관건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매물 뭐 10만 건, 20만 건 나오면 뭐합니까? 가격 1도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홍수가 났는데 그 홍수에서 제일 필요한 게 역설적으로 뭡니까? 마실 물이지 않습니까? 물 바다가 그냥 대서양 태평양처럼 홍수가 났는데 역설적으로 마실 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매물은 막 터지는데 정말 필요한 매물이 없어. 소화될 수 있는 매물이 없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포인트. 그러니까 매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물 가격이 매수 심리를 유인한다는 걸 다주택자들이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보시면 일주일 전 대비 보면 성동구, 양천구, 관악구, 요거 뭐 오히려 가격이 또 오르고 있죠. 1억 6천, 9천, 7천.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하락이 된 건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자가 딱 붙어야죠. 보통 뭐 성동구 같은 경우는 3억에서 5억 정도 올랐었습니다. 일주일 상간에. 기가 막힐 정도로. 양천구도 뭐 1억에서 한 3억 정도 올랐고요. 관악구도 한 1, 2억 정도, 충분히 최고가를 찍는 그런 어떤 경향이 보였는데 많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도. 자, 성동구를 보시면 성동구가 지금 뭐 1억 6천만 원 올라갔다고 하는데, 확실히 지금 평균 거래 금액이 다른 지역보다 어느 정도 평균치에 왔다 갔다 하려고 끝까지 이제 집의 어떤 이 가격대를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세림 아파트 4억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가 지금 뭐 9천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양천구도 지금 13억 정도. 그 평균선을 쫙 그어보면 또 달랑말랑 하고 있어요.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목동 신시가지 8단지가 2억 7천 하락하고 있고요. 자, 관악구 신림프로조 1차 32평이 7천만 원 올랐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악구도 평균선을 닦아보면 여기도 달랑말랑. 관악구도 역시 뭐 시원하게 내려가는 어떤 느낌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월부터 상당히 하락 양상이 아주 뚜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벽산블루미 1차가 2억 5천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좀
그물망 펼치듯이 촘촘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자, 퇴로를 일단 터줘야죠.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를 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그리고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딱 도장을 찍어야 되고요. 여기 이 물건을 사신 분들은 4개월 이내 입주하셔야 된다. 퇴로가 좀 어느 정도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매물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 부과되지 않는다. 단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외의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4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유예 기간을 준 거예요. 자, 임대 중인 주택 역시도 2년 정도의 실거주 의무 유예해 주겠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끝까지 지금 홀드하고 있는 이런 양천구와 목동과 그리고 성동구, 관악구 쪽에 이 아파트들 역시도 지금의 이 퇴로를 열어준 정책 때문에 상당 부분 밀려나오듯이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뭐 강남에서도 수억씩 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고, 실질적인 뭐 거래 시한은 4월 중순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지 5월 9일까지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3월부터 아마 풀악셀 밟고 매출 출회 시작할 겁니다. 뭐 스포츠카가 그냥 풀악셀 밟고 앞으로 튀어나가듯이 아마 가격도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락 국면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강남구가 지금 20억 정도의 평균 거래 금액 45억인데 한 25억 정도 갭이 있죠. 조금씩 올라온다 또 여기도, 그죠? 여기 한 15억 정도에서 20억 사이. 확실히 강남이 좀 뭔가 이 가격 분기점이라는 정확한 어떤 방점을 딱 찍어줘야지 비강남권, 수도권, 경기권도 확실하게 도미노 현상으로 가격 변동 양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강남구, 청담, 현대 3차가 11억 정도 하락하는 24% 하락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부분이 더 좀 배가가 돼야죠. 현실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는, 누구나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로 좀 떨어져야지. 이제는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피 6천 시대입니다. 뭔가 금융과 부동산의 어떤 자산 시장의 밸런스가 좀 딱 맞아야지 선진적인 어떤 자산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올림픽 팍포레온 충격 거래 나왔죠. 6억 5천 폭락한 거래 나왔습니다. 33억짜리가 26억 5천의 거래가 성사가 됐습니다. 올림픽 팍포레온, 헬리오시티도 뭐 거의 8억 정도 떨어졌었고, 쌍두마차가 그동안은 엄청난 서울 아파트의 상승세를 견인해 왔는데 지금 이제 하락 국면으로 이어지면서 확실히 서울의 모든 아파트들이 헬리오시티와 올림픽 팍포레온의 하락세를 고스란히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울 대장자들의 이 매매가 갈대 들어놓기, 바람 싹 불면 갈대가 들어놓지 않습니까? 이거 바람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가격 후려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뿌리를 옮겨가야 살 수 있다는 부동산 지형도 모판 이미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제 팔아야 됩니다. 뭔가 회피를 위해서 살짝 파는 척 했지만 이건 이제 안 된다는 얘기. 생존을 위해서. 양도세 30% 맞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면으로. 그 내상 어마무시할 텐데. 양도세, 보유세, 다주택자, 대출 규제,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직접 또 언급한 경자유전의 법칙.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라. 이 강도를 높이는 대통령의 워딩은 결국 기승전 부동산에 몰빵했던 투기로 박힌 얼룩진 한국 아파트 시장에서 뭐를 뽑아낸다? 기승전 부동산이라는 대못을 지금 뽑아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고 있고, 지금 서초 아파트마저 10억에 가깝게 호가 낮추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은 3월 절정을 이룰 가능성이 높고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 좀 의자를 좀 여유롭게 뒤로 쭉 빼고 발목에서, 그러니까 허리에서 살 거, 어깨에서 살 거, 발목에서 살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실거래가란 집이 필요한 사람이 큰 부담 떠안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가격표 아니겠습니까? 이거 가격표가 아니었죠, 이미 이건. 거의 투기표였습니다, 투기표. 그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비정상화돼 있었고, 지금 삼성전자 오늘 보세요. 야, 어제 20만원 찍었는데 20만원에서 더 올라가네. 조정받지 않을까? 그런 또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었는데 비웃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거의 3%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만? 네. 와, 일십, 백, 천만. 103만 1,000원이네, 103. 이게 읽지도 못하겠다. 와, 이제 당황이 돼가지고. 100만 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지금 103만 원입니다. 103만 원. 이유가 뭘까요? 골드만삭스가 들어옵니다. 여기도 골드만삭스가 들어와요. 외국인 자본들이 다 사주고 있습니다, 이걸. 나스닥, S&P, 다우에서 뭐 샌디스크나 마이크론 같은 그런 종목들은 실익이 나기 좀 힘드니까 이제 골드만삭스, 뭐 JP모건, 종필이 형이라고 그러죠. JP모건. 종필이 형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사주고 있으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아파트 시장에 굴곡이 넘치는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래량, 결국에 가서는 이제 거래량이 지금 1,900건으로 확 내려앉았는데 올해 들어서 확실히 유동성이 넘치는 시장과 그렇지 못한 시장의 명암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오늘 대통령의 워딩은 이제 즉시 매각하라는, 어찌 보면 이제 새로운 어떤 규제 형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검토 단계에서 이제 시행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부동산에 대한 어떤 지형도 변화, 지금 급선무라는 걸 누구보다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이 끝까지 버틴다는 거는 이건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무주택자, 실수요자라면 이제 이전에 없었던 기회들이 좀 허들이 낮은 상황에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잘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